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면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면제입니다.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면세제하죠. 면세제와 면세 용역을 공급한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사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면세 사업자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면세 사업자는 제한화 용역을 면세 제한화 면세 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여기 보시면 이 면세 제한은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뭐예요? 주로 국민들 생필품입니다. 국민들 면세 제한은 국민들 생필품.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한다. 그럼 뭐예요? 물건값 상승입니다. 물건값 상승.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입니다. 소비자 부담 증가입니다. 물건 가격이 10% 오른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설렁탕을 먹죠. 만약 설렁탕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면 면세되면 한 5,4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600원을 더 싸게 먹는다는 거죠. 설렁탕을. 설렁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6,000원에 먹는데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되면 5,400원에 먹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경감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면 소비자는 이익입니다. 면세, 생필품, 물건 가격이 한 10% 정도 싸게 먹습니다. 10% 싸짐. 그러므로 소비자 부담 감소. 소비자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 면세자는 소비자들을 이득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들 관련된 거, 국민들 생필품과 관련된 거는 부가가치세를 면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더 물건을 저렴하게 소비하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국민주택 건설 용역. 이 국민주택이 있어요. 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건설 용역한다. 그럼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원칙은 건설 용역 제공한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죠. 근데 이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법으로 건설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국민주택인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득이죠. 이득입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양가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 일반 있죠. 주택, 국민주택 초과하는 규모 주택 이런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 10% 붙습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10%가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이 5억이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 주택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이면 거기에 플러스 5천만원이 붙는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그러면 5억 5천만원에 분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더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소비자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택이죠. 85제곱미터도 굉장히 큰 주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서민들은 국민주택에 산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면은 서민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0%면 굉장히 커요.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 이득을 위해서 면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제한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전부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 법으로 면세 제한화, 면세 용역을 규정해가지고 소비자 부담을 절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보시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 이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면세 제한화, 면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면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가 있겠죠. 자기가 제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입니다. 공급받는 경우 상대방이 과세 사업자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그러면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면세 사업자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면세 사업자가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한다는 겁니다. 언제 제출 기한이 있죠? 사업장 현황신고 그 기한이 다음 연도 2월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할 때, 개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할 때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겠죠. 자기가 공급하는 제한화 영역은 면세 제한화, 면세 영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겠죠.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만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계산서 있죠.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영세율 사업자하고 면세 사업자를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재화 매출할 경우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를 하지 않죠.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 그 금액 어떻게 된다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부담시킨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물건 가격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물건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게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협력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협력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도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주요 면세 대상이 있죠. 기초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미가공 식료품 있죠. 쌀 같은 거, 축산물, 고기 있죠.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돗물입니다. 수돗물도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근데 그 전기 있죠.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 이 전기는 부가가치세 과세합니다. 전기 수수 영수증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 딱 하고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전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연탄과 무연탄. 무연탄은 면세고 유연탄은 과세입니다. 아시겠죠? 연탄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엔 떼는 경우가 없죠. 옛날에는 많이 뗐는데 요즘에는 연탄은 거의 떼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쨌든 연탄도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객 운송 영역입니다. 지하철, 버스 이런 거 있죠. 시내버스. 이 여객 운송 영역도 부가가치세 면세한다. 다만 항공기, 택시, 고속철도는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영역입니다. 주택 임대한다. 이거 면세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 영역 자기가 세 주는 경우,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있죠. 이런 주택을 임대한다. 그런 경우도 면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그 주택 임대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국민후생 제한 영역이죠. 의료 보건 영역. 그 진찰받는 거 있죠. 병원에서 진찰받는 거. 이런 거 면세입니다. 교육 영역. 그 학원 있죠. 이 허가받은 학원입니다. 이런 거는 면세입니다. 다만 무허가 있죠. 교육청에서 허가받지 않고 교육 영역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도서, 신문, 잡지, 방송입니다. 신문 같은 거 면세입니다. 방송, 잡지 있죠? 그 다음 도서 이런 거 전부 면세입니다. 다만 광고 있죠? 신문에 그 게재된 광고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식물관 입장 이런 거 전부 다 면세입니다. 도서관 입장한다,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거 입장한다, 전부 면세입니다. 미술관 입장도 면세, 전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 구성요소입니다. 토지의 공급. 우리는 앞에서 배웠듯이 부가가치 구성요소가 뭐예요? 부가가치 구성요소.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배웠죠? 이 부가가치 구성요소는 면세입니다. 면세. 토지의 공급, 그 다음에 금융보험 영역, 그 다음에 인적 영역, 저술가나 작곡가의 인적 영역 전부 면세입니다. 부가가치 구성 요소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 그리고 이런 부가가치 구성 요소를 구성한다. 그런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다만 이 전문 자격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인적 영역은 과세합니다. 원래 이것도 다 면세였어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전문직들이 제공하는 인적 영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국가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영역. 그러니까 국가가 공급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필요가 없겠죠. 국가는 어차피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는 거는 자체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영역은 법으로 규정한 것은 면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영역, 국가에 뭐 기증하는 거, 기부 있죠? 국가에 기부한다. 그럼 그 기부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인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다. 그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단체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이런 것도 면세입니다. 공익단체에 뭐 기부 목적으로 공급하겠죠? 그런 것도 다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건설 용역. 제가 말했죠? 국민주택 건설 용역은 면세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모델링 용역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장애인용 보장구. 이런 것도 다 부가치세 면세입니다. 이 보시면 이제 재화 영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죠.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나 영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겁니다. 1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입니다. 쌀 같은 거 있죠. 쌀,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그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파는 거 수산물 있죠. 가공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임산물, 인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겁니다.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과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도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재 있죠? 목자재 이런 것도 면세입니다.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거는 그것도 면세다. 이걸 제가 구분하는 이유는 나중에 수입 보시면은 수입은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과 식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거는 식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분하세요. 우리나라 생산대에서 식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면세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면 식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서 곡류, 쌀, 보리 이런 거 있죠? 과실, 사과, 채소 있죠? 김치, 아니 김치가 아니라 배추죠, 배추. 김치도 면세입니다. 김치도 그 일반 그 반찬 가게에서 파는 김치는 면세입니다. 근데 그 종갓집 김치 있죠? 그 마트 가면은 종갓집 김치 해가지고 500g에 막 팔잖아요. 500g에 6,000원인가 5,000원인가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은 그 종갓집 김치 포장돼서 난 거 이런 거는 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란도 면세입니다. 흰우유 면세입니다. 흰우유. 생선, 고등어 있죠? 이런 거. 가공되지 않는 거 면세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인산물, 수산물 이런 것 중에서 가공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소금도 천일염 있죠? 천일염.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업용 천일염 있죠? 이거는 과세입니다. 맛소금, 공업용 소금, 맛소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기계 정제염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주의하세요. 일반 천일염은 부가가치세 면세. 공업용 천일염, 기계 정제염은 부가가치세를 과세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미가공 식료품 있죠? 김치나 두부 등 단순 가공 식료품. 제가 말했듯이 김치 보시면 이 마트나 대형 할인점에서 파장에서 파는 종갓집 김치 같은 경우는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치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하는 게 아니라 종갓집 김치로 해가지고 포장돼서 판매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그 다음에 풀무원 두부 있죠? 풀무원 두부 이런 건 면세입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되게. 이게 무조건 딱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면세, 어떤 거는 과세. 이게 기준이 안 맞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외워야 됩니다. 보시면 팥, 앙금, 떡, 이런 엿기름, 인삼차는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맥반석 오징어 있죠? 맥반석 오징어를 그 맥반석에서 구워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영유아용 분유는 면세입니다. 이 영유아용 분유는 면세한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어떤 거는 과세, 어떤 거는 면세. 이건 다 그냥 그 기준이 없고 그 자기 국민들한테 좀
많이 혜택이 간다. 그리고 좀 영유아용 이런 관련되어 있다. 이런 거는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양념소스를 첨가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일반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면세, 양념소스를 첨가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수돗물이죠. 수돗물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연탄 부가가치세 면세, 무연탄 부가가치세 면세, 유연탄은 부가가치세 과세. 그 다음에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도 부가가치세 면세. 그러니까 정책적 목적이죠. 이런 것들은 원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돼야 되지만 정책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준다. 그 다음에 의료보건 영역 있죠. 의료보건 영역도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사 영역 있죠. 수의사 영역도 애견들 있죠. 애견 그 영역. 애견 영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의료보건 영역 중에서 수의사 영역 보시면 잠깐 지금 못 찾겠네요. 여기 있네요. 수의사가 제공한 영역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영역, 가축에 대한 진료 영역과 가축은 그러니까 개가 그 애완용 강아지가 아니에요. 가축이랑 애완용 강아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가축에 대한 진료 영역만 소 있죠. 소 외양간에서 키우는 소 같은 거, 소나 돼지 같은 거 있죠. 이런 진료 영역만 부가가치세 면세고 애완견 진료 영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약사가 직원은 의약품 조제 영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아시겠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제공하는 영역, 이런 영역들 쭉 보시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장의 영역 있죠? 이런 것도 다 부가가치세 면세 되는 거고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 요양 등의 영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되는 거는 쌍꺼풀 수술 있죠? 미용 목적입니다. 미용 목적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교육 영역입니다. 교육 영역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면세되는 교육 영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무관청은 교육청입니다. 이런 교육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준다. 그 다음에 과세되는 교육 영역 있죠?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이런 거는 학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객 운송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여객 운송 영역은 면세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에 해당하는 여객 운송 영역은 과세한다는 겁니다.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도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항공기, 고속버스 좀 비싼데죠? 전세버스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 있죠? 유람선 이런 것도 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시내버스, 일반 시의 고속버스 있죠?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이 우등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일반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택시, KTX, 전세버스, 우등 고속버스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니까 외우세요. 케이블카 이런 거는 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택시, 전세버스 이런 건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영역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세되는 게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영역, 전세버스 운송 영역, 택시 운송 영역, 자동차 대여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에 보시면 도서 있죠.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다만 그 신문에 기재되는 광고 있죠. 광고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일반 책 산다. 그러면 그 책 있죠. 서점에서 사는 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책 가격이 8,000원이다. 그럼 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도서에 부수된 거 있죠. 그 책 사면 전산세무 사면 거기에 뭐 CD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그 CD도 하나의 공급 단위로 보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아시겠죠? 책을 통째로 해서 전부 다 면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뭐 우표도 면세지만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담배도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금융보험 영역 있죠? 은행 영역입니다. 보시면 은행 업무 및 부수 업무. 은행 보험 영역은 이 부가가치 구성 요소입니다. 부가가치 구성 요소 중에 이자에 해당하죠. 토지의 공급은 지대. 금융보험 영역은 이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이 보시면 쭉 나와 있죠. 뭐 보험업, 그다음에 금전대부업입니다. 돈 빌려주는 거 있죠. 사채 말고 일반 금전대부업.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금융보험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 거 있죠. 복권 이런 거 파는 거. 이런 거는 금융보험 영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임대용역 공급으로 모아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빌려준 거는 그 임대용역의 종류로 본다는 겁니다. 임대용역의 종류로 봐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감가상각자산 대여영역입니다. 이 은행업자 있죠? 은행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한다. 그런 경우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은행업자가 부동산을 계약상 법률상 원유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